시간의 흐름을 잊은 곳, 샹그릴라로의 초대.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뒤덮인 봉우리 너머 지도에도 없는 한 계곡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전쟁도, 시계도, 욕망도 잠시 멈추는 공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신비로운 낙원. 사람들은 그곳을 샹그릴라라 부릅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비행기에 납치된 4명의 영국인.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낙후된 오지의 고통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평온과 고요,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라마교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늙지 않았고 욕망을 초월했고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켜냄이 무엇인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지평선. 이 작품은 이상향에 대한 꿈이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인류의 무의식, 그리고 노년기 삶의 품격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따라가며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닌 삶의 깊이를 얻는 길을 함께 탐험하려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누군가는 삶의 진실을 만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지평선이 열리는 이야기, 샹그릴라로 함께 떠나봅니다. 1장, 잃어버린 지평선, 전설의 시작. 모든 이야기는 흐릿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 또한 한 바의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는 한 노신사의 목소리로 서서히 펼쳐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코네이였소. 뛰어난 외교관이자 전쟁 영웅이자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이상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었지요. 이야기의 실마리는 1930년대 인도 바스툴라에서 벌어진 난민 대피 작전입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혼란이 뒤섞인 이 시기, 코네이는 중국과 티베트 사이 국경 인근의 한 영국 영사관에서 외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와 품위를 지닌 인물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믿었으며 그의 침착한 태도 속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코네이의 내면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항상 공허와 피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피로를 감추었고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의 본격적인 전개는 코네이와 3명의 일행, 동생 말로리 코네이, 미국 금융업자 버나드, 여성 선교사 브링크로우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는 난데없이 진로를 변경한 채 히말라야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는 낯선 얼굴,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였고 탑승자들은 불안 속에서 어느새 한겨울의 히말라야 산맥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공중 표류 끝에 비행기는 설산 깊은 계곡에 추락하고 맙니다. 탑승자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내렸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이한 고지대 마을, 샹그릴라라는 이름의 고요한 계곡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에서 벗어난 장소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 아래 고대 사원이 위치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한 미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공기에는 묘한 향이 배어 있었고 계곡을 감싸는 고요는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깊은 명상과도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가? 왜 납치되었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미지의 공간은 하나둘씩 그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외교관 코네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운명적 장소 샹그릴라로 향하는 시작점에서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자아와 문명, 욕망과 평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내면을 향한 탐색입니다. 코네이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2장, 샹그릴라, 시간을 잃은 계곡. 비행기 사고 이후 로버트 코네이와 일행은 히말라야의 깊은 골짜기에서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상황 속에서 이방의 땅에 발을 내디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상할 정도로 온화한 기후와 정제된 공기, 그리고 신비로운 침묵이 감도는 계곡이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봉우리 사이 해발 4,000m를 넘나드는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샹그릴라라는 이곳은 겨울의 혹독함을 느낄 수 없는 온화한 기온과 마치 오래된 정원처럼 잘 정돈된 모습으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야생과 문명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이 공간은 그 자체로 이미 전설 같았습니다. 그들을 안내한 인물은 창이라는 이름의 현지인이었으며 그는 유창한 영어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태도로 일행을 맞았습니다. 일행은 걱정과 의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창의 인도 아래 계곡 깊숙이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하나둘씩 마음이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라마 사원, 절벽 위에 세워진 고대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늙고 젊은 승려들이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명상과 고요, 절제와 균형이 일상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사원 내부는 놀라울 만큼 풍부한 문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와 중국 도교, 서구 문명의 흔적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고서와 유럽 철학서, 음악 악보와 지도들까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와 미래의 이상이 공존하는 문명과 영혼의 피난처였습니다. 코네이는 이 낯선 풍경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조화가 이곳에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떠돌며 외교관으로서 살아온 나날은 치열했고 성과도 많았지만 내면은 항상 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의 근원은 속도와 욕망으로 가득 찬 문명 사회의 소음이었습니다. 샹그릴라는 그 소음의 반대편, 느림과 침묵이 주는 평온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일행 중에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동생 말로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브링크로우는 이곳의 종교적 배경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코네이만은 묘한 끌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자신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지평선, 인류의 마지막 정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번 장은 샹그릴라라는 신비한 공간의 첫인상을 통해 독자와 시청자 모두를 코네이와 함께 시간이 멈춘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곳은 단지 조난자가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였고 역설적으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진보된 이상향이었습니다. 3장. 느리게 흐르는 시간, 영혼의 초대. 샹그릴라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해는 천천히 움직였고 하루는 마치 2배쯤 길어진 듯했습니다. 정해진 규칙도 분주한 시간표도 없는 이곳의 리듬은 오히려 사람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네이는 매일같이 창과 대화를 나누었고 사원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서고금의 지혜가 나이 든 손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도교의 무의자연, 불교의 무상함, 스피노자의 윤리학까지 이곳은 단순히 지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실천된 지혜의 정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가운데 창은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샹그릴라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 이곳에서 몇 해를 지낸 이는 세상의 시간으로는 몇십 년을 보낸 것과 같고 어떤 이들은 100세가 넘어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네이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나날이 느껴지는 자신의 심신의 평온함, 몸의 가벼움, 사고의 맑음에 점점 수긍하게 됩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은 이제 단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이곳에 도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인도였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시앙. 중국계 유럽 혼혈로 보이는 그녀는 부드럽고도 우아한 움직임으로 샹그릴라의 음악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랜만에 크게 뛰었고 그녀의 존재는 이 낯선 공간 속에서 피어난 첫 번째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코네이에게 조심스럽지만 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코네이의 내면에 또 다른 문을 엽니다. 철학적이고 지적인 충만함 속에서도 그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따뜻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로시앙의 존재는 그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 단지 영혼의 평화만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 사랑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미래. 하지만 그 순간에도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자신이 외교관으로서 맡아온 삶의 무게, 그리고 동생과 일행의 갈등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야 할 의무와 남은 생을 선택할 것인가. 3장은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 잠긴 마음의 변화와 선택의 씨앗이 뿌려지는 장입니다. 지상낙원의 아름다움 속에서 점차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건드리는 첫 감정. 코네이는 점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4장.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갈림길의 영혼. 샹그릴라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흰 눈이 산자락을 덮고 햇살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은은한 광희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코네이의 마음속 풍경은 더 이상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창은 그에게 말합니다. 샹그릴라는 단순한 은둔처가 아니며 인간 문명이 자멸할 때를 대비해 지혜와 예술, 인간성의 씨앗을 간직하는 마지막 정원이라는 것. 코네이는 이 말에 전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게에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평온의 정체는 알고 보니 무한한 책임을 내포한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동료인 멜린스는 그런 코네이의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샹그릴라의 고요함을 세속 도피의 위장이라며 반드시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젊고 지선적인 멜린스는 코네이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은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네이는 그 누구보다 현실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죽음, 소음, 인간의 탐욕, 국가의 무의미한 자존심. 그는 그 모든 것을 직면하고 외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을 남겼는지 자문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간들 나를 기다리는 건 무엇인가? 그에게 샹그릴라는 현실을 회피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멜린스는 그것을 나약함이라 보았고 코네이의 망설임을 답답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로시앙은 조용히 코네이에게 속삭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초대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고 코네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따뜻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책임과 현실, 돌아가야 할 세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평화와 내면의 깊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혼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가? 삶은 선택인가? 운명인가? 4장은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결정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묻는 시간. 코네이는 머무름과 떠남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5장. 다시 찾을 수 없는 지평선. 코네이는 결국 샹그릴라를 떠납니다. 멜린슨의 강한 설득과 자신이 짊어진 외부 세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어딘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의무감은 그를 다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로시앙의 슬픈 눈빛이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닿았고 샹그릴라의 고요한 하늘은 말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을 넘는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차원에서 내려와 좁고 험한 협곡을 지나며 코네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직감. 그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 남아있는 말하지 못한 작별의 문장들이 그의 발길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구조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한 채 피폐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직책도 과거도 흐릿해졌지만 단 하나 그가 기억해낸 것은 샹그릴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코네이는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애썼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떠나왔던 그곳이 실제했던 장소인지 혹은 환상의 세계였는지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다시 가야 한다. 그는 히말라야를 향해 떠났습니다. 지도에도 기억에도 분명히 남아있지 않은 길을 따라 잃어버린 지평선을 되찾기 위해 다시 그 미지의 공간으로. 코네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열려있는 결말로 남았습니다. 그가 샹그릴라에 다시 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여정은 누군가에겐 전설로, 누군가에겐 신화로, 또 누군가에겐 영혼의 귀향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질문을 남깁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샹그릴라는 어쩌면 실제의 공간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평화와 깨달음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지평선의 마지막은 독자 스스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샹그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필로그. 우리가 찾는 지평선은 어디에 있을까?
잃어버린 지평선은 단지 실존하지 않는 유토피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삶의 어딘가에서 균형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내면 풍경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샹그릴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청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며 또 누군가는 사랑, 예술, 고요한 독서의 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우리를 자꾸만 산 아래로 끌어내리고 세상의 소음은 내면의 침묵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내가 떠나온 곳은 진짜였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제임스 힐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네이라는 인물을 통해 속삭입니다. 진정한 샹그릴라는 지도 밖에 있지만 그곳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 내면의 샹그릴라를 다시 찾을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고개를 넘어가며 그 잃어버린 지평선 너머로 한 걸음씩 다가가기를.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찾아올 이야기들 속에서도 플라이프 TV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